어디인지 기억나십니까? 71편의 3장의 9절이요. 71편 3장, 구절 3장 9절. 여기는, 무슨 읽어주세요. 두 문단씩. 도덕적인 사회는 그 국민의 자존심을 보존하고 모든 정상적인 개인에게 자아를 실현하는 적당한 기회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러한 사회적 성취 계획은 가장 높은 수준의 문화를 가진 사회를 낳을 것이다. 최소한으로 규제하는 정부의 감독으로 사회의 진화가 촉진되어야 한다. 가장 적게 다스리고 가장 많이 조정하는 국가가 제일 좋다. 이상적 국가는 진화로 시민의식, 곧 사회에 봉사하는 의무와 특권의 인식이 천천히 성장함으로 성취되어야 한다. 처음에는 이권 운동자들의 행정 목표를 좇아서 사람들이 정부의 짐을 하나의 임무로서 맡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러한 직책을 하나의 특권으로서 가장 큰 명예로서 추구한다. 어떤 수준에 있더라도 문명의 지위는 국가의 책임을 자청해서 받아들이는 국민의 됨됨이가 충실하게 보여준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는 정부와 누가 그런 얘기를 했나? The best government is the least government. 그건 규제를 제일 적게 하는 정부가 제일 좋은 정부라는 거죠. 예, 근데 그 폴 워커라고 음, 옛날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었을 때 연방 준비의장인가 그런 걸 했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이 아마 민주당이겠죠. 지미 카드가 민주당이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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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그 정부 규제 이거를 담당했는데 EPA, 음,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그 규제하는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그 뭐 500여 개 뭐 규제가 있대요. 그 자기도 다 기억을 못 한대요. 어, 규제하는 걸 감독하는 사람인데 그걸 어느 시간에 그걸 공부하고 앉아 있겠어요? 예. 그래도 그것을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거를 막 요구하고 그러니까 어, 경제가 활성화가 되질 않아요. 너무 규제가 아, 심해서. 지미 카터 대통령 때 그랬군요. 그때 어, 연방준비은행의 최어머니였는가 그랬는데 나중에 다른 직책을 맡았는데 어,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요즘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 가지고 아, 규제가 심해져요. 음,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국민의 모든 다른 형태의 경제 및 상업단체와 마찬가지로 참된 연방에서는 전문가가 도시와 지방을 다스리는 사무를 운영하고 관리한다. 진보된 국가에서 정치적 봉사는 국민의 가장 높은 헌신으로 평가된다. 가장 지혜롭고 고귀한 시민의 가장 큰 포부는 시민의 인정을 얻고 정부가 맡기는 어떤 자리에 선출되거나 임명되는 것이다. 그러한 정부는 봉사를 인정하는 가장 높은 명예를 공무원이나 사회에 봉사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다음에 명예는 차례대로 철학자, 교육자, 과학자, 산업가, 군인에게 수여된다.
부모는 아들, 딸의 탁월성에 따라 마땅히 상을 받으며 순전히 종교적인 지도자는 영적 국가의 대사이니까 진짜 보상을 다른 세계에서 받는다. 이것은 질문 있습니까? 완전히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되어 있는, 네. 종교적인 지도자가 아니고, 종교적인 지도자는 하늘에서 아, 예, 보상을 받으니까 땅에서 보상받으려고 애를 쓰지 말라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사람에게 근데 보통 일하면서 유란시아 일도 해보면 칭찬을 자꾸 받으려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정부에 정부에서 봉사하는 것을 제일 높은 명예로 예, 취급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학교보다. 지금 아, 다른 뭐 학교나 아, 과학적인 연구나 이런 것보다도 그게 더 중요하다. 책임이 크잖아요. 책임이 큰데 정치적 발전이 상당히 늦은 것 같아요. 느리죠. 예, 느린 것 같아요. 예. 과학은 굉장히 빨리 발전해가고 있잖아요. 음, 지금 현재. 한국도 그렇습니까? 전 선생님. 산업과도 20세기, 음, 20세기 초까지는 서로 거대한 자본가가 되려고 애를 많이 쓰고 그러다가 아, 안드레 카네기. 안드루 카네기가 강철왕으로서 스틸 공장을 음, 운영해서 큰 부자가 되는데 결국 나중에는 그 모건이라고 JP JP 모건. 모건이라고 은행가가 그걸 사겠다고 그러니까 수표를 어, 주겠다. 얼마 얼마면 팔겠느냐? 음, 그러니까 뭐 얼마 달라고 그랬어. 음, 그더니 당장 그 자리에서 음. I accept. JP 그래서 모건이 JP 모건이 음, 그걸 사가지고 안드루 카네기는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아서. 예. 혼자서 뭐 먹을 수도 없고 옷을 입을 수도 없고 결국 갈 곳이 사회에 환원하는 거였어요. 또 우리 피츠버그에 1년 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가 있었고 거기 갔었죠. 음, 카네기. 음. 전부 보면 카네기의 건물에 붙은 거 많았어요. 뮤지엄. 다른 사람들도 이제 흉내를 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일 먼저 그랬던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시작한 것 같아요. 예. 그 돈 번 다른 사람들이 그런 방향으로 사회에 자본을 환원시키는 이런 거. 전통이 생겨난 것 같아요. 예. 계속 읽어주세요. 교수님, 예, 지금 읽은 거에서요, 부모는 아들, 딸의 탁월성에 따라 마땅히 상을 받으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죠. 아들, 딸이 탁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부모가 욕먹죠. 그 부모가 욕을 먹죠. 네가 네 집 아들이냐? 그래 네 집 딸이냐? 정부에서 그러죠. 무슨 돈을 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 탁월한 것 때문에 칭찬을 받는다 그런 그렇죠. 얘기겠죠. 그리고 잘 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잖아요. 예. 그러면 굉장히 화를 내요. 내 부모를 욕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이제 되잖아요. 다른 그걸 질문 또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
칭찬을 받는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네. 좀 정부에서 돈을 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 명예가 음, 근데 종교적인 지도자는 땅에서 칭찬을 안 들어도 하늘 가서 받을 걸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요. 네, 계속 읽어주세요. 4. 진취적 문명. 경제와 사회와 정부는 남아있으려면 진화해야 한다. 진화하는 세계에서 정적 조건은 무엇이 썩고 있음을 가리키며 오직 진화의 흐름과 함께 앞으로 움직이는 제도만 지속한다. 확대되는 문명의 진취적 계획은 다음을 포함한다. 1. 개인의 자유의 보존. 2. 가정의 보호. 3. 경제적 안전의 증진. 4. 질병의 방지. 5. 의무 교육. 6. 의무 고용. 7. 여가의 유익한 이용. 8. 불운한 자를 보살피기. 9. 종족 개량. 10. 과학과 예술의 증진. 11. 철학, 지혜의 촉진. 12. 우주 통찰력, 영적 성향을 키우는 것. 네, 여기 질문 있습니까? 우주 통찰력 있죠? 우주 통찰력 하면 우리가 가끔 다른 걸 얘기하잖아요. 우주에 대한 과학자들, 망원경을 만들어서 우주를 연구하고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잖아요. 과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얘기가 아니고 보니까 영적 성향을 키우는 것 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온 우주를 보는 철학, 과, 영적인 것을 보는. 예, 근데 그 우리가 제가 늘 생각했던 것은 다른 것이었어요. 과학적인 거, 우주과학 이런 걸 우주를 생각했는데 보는, 분석하는 과학 얘기가 아니고, 예,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 하늘 가는 방향으로, 예, 예, 움직이는 걸 얘기해요. 개인의 자유 보존하고, 요즘에, 가정이 자꾸 깨지죠. 여러 가지 예, 이유로. 개인의 자유를 보존하는 건 좋은데, 이게 지나치게 주장하게 되면은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 같은 데는 이 먹을 물도 예, 제대로 어, 마련이 되질 않아서 주로 정부 또는 예, 공동체에서 깨끗한 물을 공급을 해줘야 예,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어, 흙탕물 마시고 예. 어린애들이 병이 많이 걸리고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옛날에 그 미군이 들어오고 그 과학혁명이 들어오면서 제가 태어난 시대부터는 우리 형제들이 하나도 안 죽었는데 음, 우리 큰 집 경우에는 참 잘생긴 아들들이 둘이 있었는데 죽었어요. 그 질병 때문에 전염병. 그 큰아버지도 전염병으로 돌아가시고 이게 매년 한 1, 2년 사이에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의무 교육은 이 자본주의 사회가 목표로 삼는 거는 결과가 평등하게 되는 거에 아니에요. 그 공산주의가 결과를 평등하게 만들려고 그런 거죠. 음, 뭐 일을 했던 낮잠을 자고 있었던 때가 되면 와서 밥 달라고 그러고 예. 그렇게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균등, 드물고요, 기회. 예, 예. 기회의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의무 교육을 음, 어, 시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 의무 교육시키는 거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 6년 동안 의무 교육을 시작했어요. 근데 여자한테는 안 주었어요. 아, 여자는 빼고 예. 그래도 하여튼 그렇게 시작해서 나중에는 더 발전이 됐겠죠. 그런데 예수님 집에서는 다 아시겠지만 그 여자를 교육시켰죠. 예수님이 가르쳤죠. 그 다음에 의무 고용이라는 것이 놀고 먹는 사람한테 그냥 밥을 주는 게 아니고, 다 누구나 다 멀쩡한 건강한 사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일을 해야 된다. 그 예. 얘기예요. 근데 요즘에 프랑스 대통령이 아니라 프랑스의 프라임 미니스터겠지? 예. 마크론이라는 사람이 수상인데, 어, 62세에 은퇴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종전에. 일하기 싫어해요, 프랑스 사람들이. 일하는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하고 농땡이 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 우리, 어, 파리에 있는 사람들 물어보니까 노동자를 해고할 수가 없대요. 법이 너무 규제가 심해가지고. 아, 그래서 아무리 농땡이 치고 놀고 먹어도 파이어를 못 시켜. 네. 그래서 그래 아주 고질이라고 그러대. 근데 이번에 프랑스에서 마크론 수상이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법을 뜯어 고쳤어요. 그것 때문에 온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반가워하잖아요. 오히려. 그래 멍청한 사람들이 놀고 먹는 것만 음, 좋아해서 아주 고약하다고 프랑스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어. 그리고 심술이 나서 남의 차 깨끗한 거 있으면 누가 새 차 샀으면 거기 가서 이렇게 긁어 놓죠. 긁어놓고 그런다고. 그리고 여행자들이 음식점에 와서 밥을 먹으면 막 프랑스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막 자기네 나라 말로 욕을 하고 병신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어, 아주 사람들이 고약해요. 나쁜 아, 나라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 은퇴 연령을 2년 늘렸다고 그냥 뭐, 근데 겨우 설득을 해가지고 65세로 하려다가 양보해가지고 음, 64세까지 은퇴 연령을 늘려놨어요. 우리는 몇 세죠? 연금이 돼 있나 보죠. 프랑스는 예? 연금 제도가 좋은가 보죠. 저희 나라는 국민연금이 사실 액수가 얼마 안 돼서 예, 사실 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프랑스 예. 사람이 뭐 일하기 싫어한다는 건 퇴직을 해도 연금 제도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거 연금 아닌가요? 제도가 너무 좋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 먹고 사는 거, 그다음에 어, 치료하는 거 이런 정도 대주고 나머지는 자기 먹을 거 자기가 알아서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저축해 놔야 되는데 저축을 안 해놓고는 나라에서 나 먹여 살리라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음. 예,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의무 교육은 아닌데 의무 고용은 뭡니까? 이게 그 얘기예요. 강제로 사지가 자세까지. 멀쩡한 사람들은 다 일을 해야 된다. 64세까지. 그게 몇 살까지 하는지는 각 나라가 자기네들이 결정할 그렇죠. 일이고 음. 근데 너무 일찍 은퇴하면은
미국에도 보통 한 65세까지는 한국에도 그렇죠. 대학교 교수만 65세 의무 음, 어, 고용을 고용을 늘어났는데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른 60세, 직장에는 60세 그래요. 예? 65세? 일반적으로는 60세쯤이고요. 예, 국가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는 62세, 교수가 65세. 예. 근데 그리고 일반 보통 기업체는 50대 중반이고, 예. 보통. 아, 그렇게 어, 너무 일찍 내보내요. 이거는 의무 고용이 아니라 예, 프라이빗 섹터, 개인 회사에서 이렇게 정년을 예. 앞당겨서 이게 1997년에 IMF 사태가 생긴 다음에 50세 이상 되는 사람 강제로 전부 내보내고 그랬다고 그러대. 예, 예, 젊은 사람들은 보다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한 70세까지 음. 아니면 75세까지 더 능력이 있지 않아요? 그동안 경험 때문에. 전 선생님, 예, 예. 능력이 있어서 그분들을 고용하는 게 더 이익일 텐데 왜 그럴까요? 아니, 근데 이게 그 일자리가 뭐 이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음.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젊은 사람들 일자리도 없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네. 아, 예. 고용, 그러니까 저희가 네. 이제 뭐 한창 활동할 8, 90년대에는 일자리가 막 생겨나니까 예, 예, 그러고 또 그때는 또 연령이 많이 젊었잖아요. 예. 저희가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젊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저희도 이제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음. 나이 60대 이상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라 그래가지고 음. 가장 가장 많이 그러니까 출산율이 가장 높았어요. 그러니까 음. 이 사람들이 이제 현역에서 다 은퇴를 하니까 지금 굉장히 이게 이제 고령화가 이제 빨라지는 거죠, 저희 나라도. 음. 근데 베이비 부모 시대가 미국 베이비 부모 시대하고 한국 베이비 부모 시대가 다릅니까? 다르죠. 아, 다르죠. 우리는 미국은 아마 40년대생들이 베이버 부모 세대였을 거예요. 40년대생. 그 2차 대전 끝나고 아마 그때 1900, 그 40년대부터 시작해갖고 1900 한 음. 50년대, 이때까지가 아마 미국은 베이비 부모 세대였을 거고, 음, 저희는 이제, 어, 50, 50년대 말서부터 60년대 초까지, 이때가 베이비 부모 세대고, 미국하고 저희하고는 한 10년 이상 차이가 날 거예요, 아마. 음. 아, 그렇군요. 네, 세대가. 예. 그리고 또 한국 전쟁 겪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음.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문명의 예술에서 생기는 이러한 진보는 필사자의 노력에서 가장 높은 인간답고 신다운 목표의 실현으로 사람의 형제 정신을 사회에서 성취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개인적 지위에 이르도록 바로 이끌며 이것은 모든 사람의 소망,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는 최상의 소망에서 드러난다. 진정한 형제 정신의 출현은 모든 사람이 서로 기쁘게 짐을 지는 그러한 사회 질서가 도착했음을 가리킨다. 그들은 실제로 황금률을 실천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러한 이상적 사회는 진리, 아름다움, 선을 추구하는 봉사에 헌신함으로 주로 자극받는 자를 약한 자나 악한 자가 부당하고 사악하게 이용하려고 잠복해서 기다릴 때는 실현될 수 없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오직 한 길이 실용적이다. 황금률을 지키는 사람은
그들의 평화로운 성질을 이용하거나 진보하는 문명의 파괴를 추구할지도 모르는 뒤떨어진 동료에 대항해서 적절한 방어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이상에 따라서 진취적 사회를 세워도 좋다. 예, 이용당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선한 거는 참 좋은데 그렇다고 맨날 음, 이용당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걸 원하잖아요. 없는 자나 악한 자, 이 사람들이. 자기 남의 나라를 침략 안 하는 건 좋은데 음, 그렇다고 이시조선 때처럼 쓴소리나 하고 당파 싸움하다가 나라를 못 지켜서 침략당하는 그렇죠. 거는 잘못된 거다는 얘기예요. 자기네들을 이용당하지 말고 자기네들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전쟁을 좋아하는 이웃들의 공격을 받아도 자기를 지킬 군사적 준비를 유지해야 된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요새는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은 군에 의무로 군대에 가잖아요. 그 훈련을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뭐 훈련 그렇게 심하게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요즘, 근데 우리나라가 뭐 징병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로 징집을 하고 있으니까 전 예, 세계 음, 어떤 나라보다가 그런 면에 있어 갖고 준비는 잘 돼 있죠. 예. 한국의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다 총을 쏠 줄 알잖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 옛날 같이 뭐 6.25나 뭐 이럴 때 같이 호락호락 외부 세력에 의해 가지고 그냥 침범을 당하고 하는 이런 일이야 없겠죠, 이제는. 뉴스에 보니까 미국 뉴스에 그 미국 장성이 그 한국 사람 그 훈련하는 거를 예. 보고 군도 아니고 예비군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훈련하는 걸 보고 총 쏘는 걸 가르치고 총을 그 배우고 있는 걸 보고 상당히 놀라더라고요. 한국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다고. 한국 사람들은 네. 육지에서는 뭐 세계 어느 나라하고 싸워도 한번 해볼 만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죠. 저도 이제 60대 중반이지만은, 음, 저도 총을 쏠 수 있잖아요. 그럴 네, 정도인데, 그래요.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맘만 먹으면 한 1,000만 명이 나가가지고, 총을 쏠 수 있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예. 어, 그러니까 총만 쥐어주면 뭐 다 하죠.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도 월남에 음, 가서 또 가장 잘 싸운 군인이 한국 군인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전같이 이제 준비 없이 당하는 뭐 그런 일들이야 없겠죠. 아, 미국에서도 앞으로는 안 그럴 예, 거예요. 미국에서 LA에 폭동이 있었잖아요. 그때 예, 제가 한국 가게를 털었는데 그 대통령이 놀라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예, 전투하는 식으로 바리케이트라 그래요. 그걸 딱 예. 쌓아놓고 그리고 진짜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그 가게를 털기가 힘이 들었다고 그래서 좋은 본을 보였던 것 같아요. 미국에 와서도. 아, 예, 그걸 루프탑 코리안이라고. 그래요? 저기 월남전에 갔다 오신 분들이 거기 예, 있었고 예. 또 보통 남자들은 다 훈련을 받았잖아요. 미국에 오기 전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맛을 보인 거야, 한국 탱크만 남자 있다면 군인들이. 탱크도 예, 운영할 수 있다고 그러던데, 그때, 예비군 예, 출신들이. 예. 그래서 그거는 참,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조그만 나라가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많이 힘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육상에서는 어느 나라하고 붙어도 한번 해볼 만할 거예요. 근데 이
일본이 이제 그 해군하고 공군력은 우리보다가 훨씬 앞서죠, 일본이. 일본이? 네.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봐야죠. 근데 이제 그리고 일본이 이제 굉장히 군사 대국화 될 것 같아요. 일본이? 미국, 예, 미국이 이제 자기들이 부담이 많으니까 일본을 예. 재무장을 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이게 부추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일본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갈 것 아, 같은데, 그래서 대통령이 또 얘기를 예. 하기를 월남전에 가서 싸우는 한국 군인들 보고 아, 동양에 이스라엘이 또 하나 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한국을.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각 세대의 이상주의자가 그보다 낮은 서열의 인간에게 멸종되도록 버려두면 이상주의는 진화하는 행성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 이상주의의 가장 큰 시험이 있다. 이기적 소득을 얻거나 나라를 크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다른 민족을 공격하는 작전에 이 군사력을 쓰려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하나의 진보한 사회가 전쟁을 좋아하는 이웃들의 온갖 공격을 받아도 그 사회를 안전하게 지킬 그러한 군사적 준비를 유지할 수 있는가? 국가가 살아남으려면 전쟁 준비가 필요하며 오직 종교적 이상이 방어 준비를 공격에 악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오로지 사랑, 형제 정신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근데 이 마지막 여기 줄이 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한, 종교적 이거 이상. 한국 경우를 언급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한국 사람들은 외국을 침략한 기록이 없다 그러죠. 침략한 적이 없고 항상 침략을 받았을 때 방어를 잘했죠. 방어를 선비들이 잘 못했죠. 이 당파 싸움 하느라고. 이조 때, 예, 이조 때, 그런데도 이조에도, 정부에서 잘 못했는데도 국민이 예, 들고 일어나서 나라를 지켰다. 그런 얘기예요. 이순신 예. 장군도 그렇고, 음. 옛날에 을지문덕, 중국에서, 일본하고는 반대죠. 예, 그런 어, 장군도 그랬었고, 그 사무라이들 좀 길러놨다 그래가지고 할 일이 없고 그러니까 이웃 나라에 들어가서 예, 어, 뺏어 먹고 또 약탈하고 예, 예, 침략까지 하려고. 예. 근데 원래 옛날부터 해적들이 예, 페니키아 사람들이 해적지를 시작해가지고 예. 서양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것 때문에 그쪽이 빨리 발달한 빨리 거예요. 발달했어요. 예. 근데 그 페니키아 그 해적이 누구냐 하면 아담 손의 자손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 난 예. 그럴 때 되면 막 혼돈이 됩니다. 아담손의 자손하고 예, 관련이 있는 것 있죠. 같아요. 그 사람들이 아담손의 자손인지는 모르겠는데, 섞여 있고, 그리스 사람들의 피가 들어가 있고, 예, 그리스 사람들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이 건축을 잘해요. 예, 그래서 크노소스 팰리스를 음, 지어달라고 기원전 1600년경에 이 사람들을 불러들였어요. 크레테 섬까지. 그래서 좋은 대접 받고 공전 짓고 이렇게 살다가 거기서 그 화산 폭발하니까 놀래가지고 예, 다 달아났어요. 예. 다시 지중해로 도망갔어요. 근데 아담 손의 자손들이 그 해상무역을 활발하게 했다 그랬거든요. 와서. 그래서 또 거기가 부흥하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사람들이 그 아담 손의 후손들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페니키아 사람들이 어쨌든 그 알파벳을 최초로 만든 게 페니키아 사람들이죠.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 아담손의 그쪽 전통이
최 선생님 말씀같이 이렇게 이어져 좀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그렇죠. 예, 그 타고난 그 좋은 지능이나 예, 그런 걸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들이니까. 예, 예. 아담 손은 직계 후손이기 때문에 좋은 직계 좋은 후손이 유전을 갖고 예, 있었기 때문에 275명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가 부흥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계속 읽어주세요. 5. 경쟁의 진화. 경쟁은 사회의 진보의 필수이지만 규제를 받지 않은 경쟁은 폭력을 낳는다. 오늘날의 사회에서 경쟁은 산업 자체가 살아남을 것인가를 선언할 뿐 아니라 산업에서 사람의 자리를 결정하므로 경쟁은 천천히 전쟁을 대신하고 있다. 살인과 전쟁은 도덕 관습 앞에서 지위가 다르며 살인은 사회의 초기 시절 이후로 금지되었고 한편 아직 인류 전체가 전쟁을 금지한 적은 없다. 이상적 국가는 개인의 경쟁에서 폭력을 제외하고 개인적 주도권의 불공평을 막기에 겨우 충분할 만큼 사회적 행위의 규제를 떠맡는다. 여기에 국가에 큰 문제가 있다. 어떻게 산업에서 평화와 평온을 보장하고 국가의 권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금을 내고 동시에 세금이 산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막으면서 국가가 기생충이나 폭군이 되지 않게 보장할 수 있는가? 이게 이런 예, 이해가 있어요. 국가가 기생충이나 폭군이 된다는 거. 그거를 시민들이 막아야 되는데 지금 한국에 한국에서 경제를 어, 지탱하고 있는 산업이 반도체 산업하고 자동차 산업인데 예, 반도체는 약간 기울었고 자동차 수출이 자꾸 예,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 현대 자동차 노조가 예. 그 생산 늘리는 거를 갖다가 반대한다고 그래요. 왜 그렇죠? 나라를 먹여 살려면 수출을 더 해야 되는데 또 자동차 노조가 세가지고 그걸 못하게 막는다 그래요.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일하기 싫어서 그래요. 일 조금 하고 돈만 세, 많이 받겠다. 세도를 예, 그래서 좀 문제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좀 곤란하네요. 또 선생님이 대답을 정신 해주셔야지. 차리겠죠. 예. 예, 아니, 그거는 이제 그 노조를 갖다가 예,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아주 그 대형하는 대형 사업장의 노조들 있죠. 예. 이런데 몇 군데를 가지고 그 보편화 시키면은 그거는 좀 오류가 있어요. 그런 데는 아주 완전한 귀족 노조고 예, 그런 데는 아주 노조의 어떤 결속력이라든가 음, 그 이제 회사하고의 어떤 어, 협상력이 그런 데 뛰어난 노조고 일반적인 노조는 대부분이 영세하기 때문에 음, 예. 사측하고 이게 굉장히 많이 기울어져 있죠. 아, 제가 다니던 회사만 해도 굉장히 음, 부산에서는 가장 큰 기업이었고 뭐 이래서 노조에 굉장히 힘이 나름대로 셌는데 그래도 사측에는 안 되더라고 이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음, 아, 왜냐하면 거기는 그 노조에서 이게 비토를 놔버리면은 자동차가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사측에서 피해가 너무 크니까 노조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노조가 이 힘이 세죠. 그러니까. 음, 근데 대부분의 노조들이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음, 아, 아직까지 그 한국의 그 노동 환경은 사측이 주도하지 그 노조가 이렇게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돼요. 예, 노동 어, 시간을 또 막 늘리겠다고 예, 그런다면서요? 예, 60 몇 시간씩 한국은 예. 늘리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사회적으로 실업률이 점점 더 늘어날 텐데요.
일주일에 나흘 정도만 그렇죠. 일하도록 줄여야 되는데 한국은 거꾸로 해야겠다고. 가겠다고. 저도 어떤 게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 이제 업종에 따라 가지고는 음, 좀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될 업종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를 갖다가 이제 뭐 그냥 그 기계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딱 묶어갖고 하는 게 과연 옳은가? 뭐 일반적인 그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근무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예. 음, 그 근무 시간을 그냥 딱 보장해. 대부분이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69시간 좋다 이거예요. 열심히 일하면은 그럼 내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느냐? 그 그거는 잘 안 되거든요. 이제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예. 음, 음. 일은 그러니까 사측에서 그렇게 69시간이면 69시간을 시켜 먹을 수가 있는데 내가 쉬고 싶을 때 마음대로 쉴 수 있는 환경이 되면은 그래야 돼. 뭐 괜찮은데 그걸 이제 오히려 탄력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 이제 좋은 제도가 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에는 이게 좀 그 미국과 같이 이렇게 좀 그 합리적인 제도가 잘 정착이 안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이제 음,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항상 발전하고 있잖아요, 한국은. 그렇죠, 그렇죠. 그것이 예. 중요한 것이. 한국은 뭐 굉장히 급속도로 예. 발전하고 있죠. 많은 게 달라지고 있죠. 하루하루. 우주의 캐치워드가 프로그레스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한국은 하늘에서 참 기뻐하는 그런 나라일 것 같아요. 예. 발전. 그러니까 너무 빨리빨리 밖에 나가니까 힘들긴 하지만은 그렇죠. 그만큼 성취는 있겠죠. 계속 읽어주세요. 어느 세상에서도 그 초기 시대를 통하여 내내 경쟁은 진보하는 문명에 꼭 필요하다. 사람의 진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협동은 갈수록 더 효과 있게 된다. 상급 문명에서는 협동이 경쟁보다 더 능률이 있다. 원시인은 경쟁의 자극을 받았다. 초기 진화의 특징은 생물학상의 적자가 살아남는 것이지만 영리한 협동, 서로 이해하는 친교, 영적 형제 정신이 후일의 문명을 더 낮게 촉진한다. 산업의 경쟁은 지나친 낭비이며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이 참말이지만 이 낭비적 경제 운동을 없애려는 어떤 노력도 그러한 조절이 개인의 기본 자유 중에 어느 것을 아주 손톱만큼이라도 취소할 때 묵인해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패러그래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은 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근데 이거는 경제 이론하고 관련이 있는데 어, 경제 이론 중에 그 시장 조직이 어떻게 돼 예, 있는가? 근데 이제 완전 경쟁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예, 어, 생산자가 많아서 서로 경쟁하도록 놔두면은 그 유니 코스트 커브가 있는데 음, 유니 코스트 커브가 U자처럼 생겼어요. 예, 어, 평균 가격이라고 그러나 유니 코스트를 단위당 가격이 예, 생산량을 x 액시스 X축에다 놓으면은 이 커브가 U자처럼 생겨가지고 완전 경쟁 사회에서는 그 U자 맨 밑에 밑바닥에 예, 거기에 가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물건을 최소 가격으로 생산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상적인 경우다, 이상적인 모델이고, 그다음에 독점했을 때는 생산자가 한 명이니까 어, 가격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요. 경쟁자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사회에 해가 된다. 그래서 그거를 때려잡아요. 그게 US Antitrust Law, 반독점 금지법이라는 게 1900, 1800년대 말에 생겨났는데 그걸로 어, 정부가 이 부자인 사람들, 락커펠러가 오일 해서 돈 벌었죠. 또 앤드루 카네기가 강철 공장을 지어가지고 큰 돈 벌었고 그런데 그 미국에 있는 부자들이 선거 자금을 대주면서 일종의 그 브라이브를 하는 거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내가 선거 자금을 대줄 테니까. 아, 예, 그랬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테오도어 루즈벨트 아, 대통령이 아, 선출되면서 그 산업에 산업을 주무르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말을 잘 들을 줄 알았는데 당선되고 나서 그 독점 기업들 다 때려잡았다고. 잘한 거죠. 음. 아, 그래서 어, 대통령이 부자들 마음대로 주무를 수가 없다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앤드루 카네기가 팔았어요. 자기 이유가 그래요. 아까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팔았는가? 앤드루 아, 카네기는 몰간한테, 어, JP 그 몰간한테, 스틸 인더스트리 예, 강철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 노조하고 싸움이 많아가지고 예, 어, 사람도 죽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 그리고 더러운 일은 그 밑에 있던 프리츠라는 사람한테 일을 시키고 노동자들 관리하고 이런 일을 시키고 자기는 자세한 얘기는 안 해요. 꼭 이래라 꼬집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는 안 하고 알아서 하도록 놔뒀다고. 그래서 문제가 많았었는데 싸우다가 피곤하고 나이도 들고, 노동자들이 막 공장 때려부수고 막 이런 일이 예, 생기고 그러니까 어,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더러운 일은 다 밑에 사람한테 맡기고 예. 자기는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대강 방향만 얘기를 하고 꼬집어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 방법이 어, 옛날 아돌프 히틀러가 쓴 방법하고 똑같아요. 아, 유대인들을 빼잡하느라고 막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투표권이 있으니까 어, 나치당이 나치당이 인기가 떨어졌어요. 아, 그래서 이거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유대인들을 차별한다 그러면 독일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어, 그때 그 레슨을 배우고 난 다음에 절대 사람들 앞에서 또는 공식 문서상에 유대인들을 이렇게 박해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말을 하질 않아요. 음, 그냥 알아서 하도록 암시만 하고 어, 이제 그런 거하고 방법이 똑같아요.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노동자들을 핍박하는 게 아니고 어, 그냥 알아서 하도록 밑에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했어요. 나치가 한 것 같이. 예, 나치가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노동투쟁 분쟁이 일어나 그러니까 귀찮고 돈은 벌어도 그게 플레전트하게 버는 게 아니고 죽을 날은 가까워 오고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그거 다 집어치고
모건이 JP 모건이 이거 공장을 팔아라. 그러니까 얼른 파는 거네. 어, 얼마 주겠 얼마 주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받을 값을 얘기하라. 그래서 받을 값을 얼마 딱 얘기를 했는데 I accept 그렇게 해버렸다고. JP 모건은 돈이 어디서 났죠? 은행가 그러니까 돈이 그 많았지. 사람이 은행 근데 가지. 나중에 안드루 카네기가 JP 모건한테 본다고. 내가 그거를 2배를 올렸으면 억셉트 했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안 했다고. 안 했어요. 응. 그러면 손해 봤다는 생각이 들까 봐. 소리 같은 생각 들까 봐. 그래도 억셉트를 했을 것 같으네. 대답을 안 한 것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많은 돈을 어디 쓸 데가 있나. 먹을 수도 없고 집을 지을 수도 나한테 없고.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회에다가 뭐 라이브러리 짓고 대학 건물 지어주고 뭐 이런 뮤지엄 식으로. 짓고 카네기 멜론 그러면서 이제 뭐 설교를 시작했어요. 부자인 친구들 전부 내 말을 들으셔. 사회에 당연하죠. 환원하라. 설교까지 하고. 그러면 네, 훌륭한 사람이네요. 그래요. 안드루 카네기. 근데 처음에는 부자가 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어, 되고 보니까 그 돈이 자기 개인을 처음 위해서는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가 없이 그 뭘 어떻게 먹어서 없앨 것도 아니고. 돈을 버는데 너무 시간을 쓸 필요가 없네요. 부자가 미국은 어쨌든 간에 그 부자들이 그런 예, 이게 기부하는 전통이 예, 이게 잘 이어져 와가지고 오늘날 미국이 이렇게 세계 그러니까 리더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요. 네. 한국의 부자들은 이제 그거하고 좀 한국 부자들도 다르죠. 이제 그런 점점 분들이 그런 나오고 방향으로 나갈 있어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예, 이게 한국 사람들은 뭐 그 자식한테 어떻게든 더 물려주려고 그냥 온갖 뭐 탈세에다가 그냥 아, 아주 있는 대부분. 사람들일수록 예. 근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네. 자식한테도 물려주고,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죠. 뭐 예, 그 유한양행의 그 유일한 예, 그런 하여튼 게 그런 참 훌륭한 분은 거예요. 그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그런 분은. 예, 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조금 더 경제가 좋아지면 줄줄이 나오겠네요. 점점 나올 것 예, 같아요. 예. 예. 계속 읽어주세요. 6. 이익을 얻으려는 동기. 이익을 얻으려는 동기가 봉사하려는 동기로 인하여 확대될 수 없다면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오늘날의 경제는 운명이 정해졌다. 생각이 좁은 자기 이익에 기초를 둔 무자비한 경쟁은 궁극에 그 경쟁이 유지하려 하는 것마저도 파괴한다. 순전히 사리를 추구하는 이익 동기는 기독교의 이상과 양립할 수 없다. 예수의 가르침과 더군다나 어긋난다. 경제학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동기와 봉사하려는 동기의 관계는 종교에서 두려움과 사랑의 관계와 같다. 그러나 이익의 동기를 갑자기 파괴하거나 없애서는 안 된다. 이익 동기는 그런 동기가 없으면 나태한 사람을 부지런히 일하게 만든다. 그러나 사회에 에너지를 일으키는 이 자극제의 목적이 언제까지나 이기적일 필요는 없다. 예, 이기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예, 이익 동기를 없앨 필요는 없지만 차츰차츰 예. 봉사하려는 동기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을 해피하게 만들려고 하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게으름자를 예, 부지런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건가? 그게 이게 조금 그 약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6-2의 그 중간 정도쯤에 이계 동기는 그런 동기가 없으면 나태한 사람을 부지런히 일하게 만든다. 어? 이게 그런 동기가 아, 에, 이익 동기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게을러지죠. 뭐 낮잠이나 자고 배고프면 야자수에서 야자 동물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죠. 떨어지기를 어, 기다리고 뭐 그렇게 게으른데 그런 사람이 이익 동기를 주면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하는 열심히 거예요. 낮잠 자지 않고 예, 예. 제가 이걸 그게 읽으면서 그걸로 좀, 읽었어요. 예, 예, 다른 쪽으로 이해를 했네. 예. 그래도 그게 예. 자기 이익이 없는, 이익의 동기가 없을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나태했을 사람을 이익의 동기가 있기 때문에 예. 부지런하게 이제 일하게 아, 만든다. 뭐 이런 요거는 말씀이죠. 조금 표현을 고쳐야 되겠네. 그래요? 아, 더 이렇게 확 네, 저도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었어요. 그랬어요? 예. 아, 그럼 그거를 아, 고쳐야 되겠어. 그러면 나태할 사람 이렇게 나 나태해질 예, 사람 예. 해질 사람을 나태해질 사람을, 이렇게 저는 그래도 바로 이해했는데요. 반반이네요. 근데 이건 영어 표현을 그대로 그대로 해서 빼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 나태할 사람은 그 will 뭐 이런 거를 써야 되는데 나태해질 사람을 otherwise 예, 영어로 나태해질 그냥 사람이 더 좋죠. 예, otherwise 예. 예. 아, 나태해질 사람을 부지런하게 만든다. 그걸 표현을 좀 바꿔야 되겠다. 야, 참, 저 보통 때 잘 이해가 안 됐던 게 이상하게 스타디 그룹에서 딱 깨우치는 게 있어요. 혼자서라도. 예, 예. 이 이 영적인 분들이 아주 탁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음. 질문 있습니까? 마저 읽어주세요. 경제 활동에서 이익의 동기는 높은 체제 사회에 전적으로 천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익 동기는 문명의 초기 단계 전체에 걸쳐서 필수인 요소이다. 사람들이 경제적 노력과 사회 봉사를 위하여 여러 가지 우수한 종류의 비이익 동기, 최상의 지혜, 흥미있는 형제 정신, 탁월한 영적 달성을 얻으려는 초월적 욕구를 단단히 잡을 때까지 이익을 얻으려는 동기를 사람들한테서 빼앗아서는 안 된다. 아직까지 이상적인 상태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익 동기를 막으면은 안 돼요. 사람들이 짐승같이 살아버려.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사람들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익 동기가 있지만 많이 남기면은 네. 돈이 쌓이면 사회에다가 하나, 봉사하든지 환원하든지 그럴 생각은 조금씩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선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익 동기를 없애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근사해 보이는데 안 되는 거죠. 공산주의가 네. 이루는 네. 근사한데, 공산주의는 예, 그 이익 동기를 예, 없앴기 때문에 다 나눠 먹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음. 일하든 말든 예, 가서 밥 달라고 그러면 먹을 게 나온다고 그랬죠. 우리,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 우리 누가 동네, 열심히 일해도 뭐 자기한테 돌아올 게 없으니까.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집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 부모가 부자라서 예. 선물 받아서 교수들 중에 그 부인이 와서 저한테를 딱 가르쳐요. 뭐라고 공산주의 어쩌고 얘기하면서 사회주의 얘기를 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그러면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아름다울 때는 당신 그 큰 집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하고 나누면 그게 아름다워집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딴 여자가 흥 하면서 일어서고 젊은 여자가 일어서서 나가면서 사회주의가 아름답다니 그러면서 떠나잖아요. 딴 분이 재밌었어요. 내가 그 프랑스에 그 소득세를 예. 밀리언 유로나 1년에 밀리언 유로 이상을 벌면은
세금을 75%를 물어야 돼요. 와, 그거, 아, 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심술이 많다고 아, 그렇게 했는데 전부 그 러시아에는 푸틴 대통령이 어, 와라 여기로 오면은 아, 세금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그리고 당장 시민권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랬어요? 많이 갔다고 아, 그래가지고 프랑스 정부는 세금을 거의 못 걷었어요 이 사람들한테서 아, 그랬어요? 잘 세금을 내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 아, 버리니까 그랬어요? 예, 그래서 몇 년 있다가 2015년에 아, 다 때려치우고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갔어요. 네. 자기가 마음에 우러나면 네, 저절로 네. 사회봉사하는데 돈을 낼 텐데 아니, 강제로 내라 그러니까 세금을 75%를 거두면은 뭐 누가 돈 벌고 싶은 그렇죠. 생각이 나겠어요. 아, 일할 마음이 안 날 거 일할 아니에요. 마음이 안 나지. 벌어갖고 전부 다 뭐 정부에 세금 내려고 버는 것도 아니고. 아, 그런 거를 예, 보통 사람들도 저기 여자가 아이를 가지면 정부에서 보조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예. 그리고 한국도 자기들이 그래야 될 예, 거예요. 근데 똑같은 경우에 있는 여자가 자기들은 일을 더 많이 하는데 보조가 없다고 불평을 하더라고요. 불란서에서 온 사람이. 뭐 그런 음. 거를 잘 생각하고 해야 될 거예요. 아, 네. 아이를 낳으면은 뭐 아파트 한 채 준다든가 아, 뭐 굉장히 많이 준대요. 한국은 그래야 돼야 살아남을 거예요. 한 세대 지나면 다 없어지게 생겼어요. 네, 처음 한, 어, 한 가족이 2.2명을 낳아야 돼요. 네. 인구를 유지하려면. 근데 한국은 0.8 정도뿐이 안 된다 그러면 출산율이 아, 인구가 그 적으니까 한 그렇게 커플이 네, 0.8. 출산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렇다고 뭐 집값이 갑자기 뭐 몇 분의 1로 떨어질 리도 없는 거고, 없는 일자리가 이렇게 갑자기 생겨날 리도 없는 거고, 떨어질 거예요. 근데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집값이 떨어지기 어려운 게, 평당 건축비가 많이 올랐어요. 음, 아, 예, 건축업자가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옛날에 뭐 평당 뭐 한 3, 400만 원이면 지을 걸 지금 뭐 한 6, 700 이상 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원가 자체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많이 올랐죠. 뭐 여러 가지 또 원재료 비용도 많이 올랐지. 이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면은 나중에 가면은 집값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기본적인 또 수요가 있잖아요. 일본에는 빈집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는데 아, 예, 예. 일본에는 빈집 많다 그러는데, 거기 들어가 살면 안 되는가? 중국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빈 아파트가 6천만이었는데 지금 1억이 넘는데 아, 그래요? 야, 아니, 여기는, 값이 아니고 1억 채가 넘는다 그래요. 예, 아, 1억 채가 넘는다 그러대요. 저번에 KBS에서인가 특집 나오는 걸 한번 봤거든요.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살지 않으면서도 집은 사두면은 집이 그동안에 뭐 10배가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아, 음, 10여 년 전부터 집이 10배가 올랐대요. 그러니까 집값은 그냥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냥 음, 살든 사람이 살든 살지 않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희 나라는 그 주택에 대한 자기 자산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를 조금 넘어갈 정도인데 중국은 한 70%가 훨씬 넘어가더라고. 음, 그러니까 거기는 콘크리트 경제라 그러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집을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전후방 산업이 많거든요. 아파트는. 이제 뭐, 저 콘크리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그 전체 경제가 그 부동산에 굉장히 그 연관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은 음, 경제 성장 음, 자체가. 그러니까 어,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거기 가서 살고 싶진 않아요. 철근 대신 예. 나무를 깎아서 집어넣는다 그랬으니까
그게 잘 많죠. 지키니까. 엉터리 건물이 많아요. 그래서 예, 거기는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나요. 나는 그 예, 마카오 대학에 한 3년 여름을 나가 있었는데 중국 정부에서 마카오 예. 마카오 사람들이 홍콩 사람들보다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그 학교 패컬티 하우징, 음. 패컬티 아파트먼트를 지어줬는데 높은 건물을 지어줘서 거기에 들어가서 어, three summers 여름 3년 내리 가 있었는데 거기 아파트에 새로 지은 거예요. 예. 근데 1년도 안 되는데 이 저 타일이 막 크랙이 가가지고 아, 어, 사람들이 밟으면 그게 깨져요. 아주 얄팍한 타일이 난 그렇게 얇은 타일은 본 적이 없다고. 근데 미국에 있는 타일은 사람이 딛는다고 예. 또는 부딪힌다고 그게 갈라지지 않는데 중국에서 지은 건물에 예. 중국 정부가 지어준 아파트의 타일은 조금 건드리면 다 금이 가요. 아, 크랙이 가고. 아, 그래서 이거 다 소용없구나. 중국은 하여간 그런 게 좀 너무 엉터리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엉터리가, 먹는 음식도 그렇고, 예, 건물도 그렇고, 요번에 그 튀르키예 지진 난 거 보셨잖아요, 터키. 예, 거기 건물들이 이렇게 무너진 거 보니까 음, 지진 이전에 너무 그 좀 부실하더라고요. 그 해놓은 거 보니까 철근이나 뭐 골조나 이렇게 배건 해놓은 거 보니까 너무 예, 엉터리더라고요. 저희 나라는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엉터리로 지은 건물은 그렇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아주 악덕업자들 빼놓고는 음, 저희 나라는 그 기본은 다 하거든요. 예, 그래도. 예. 네. 이렇게 산풍 아파트가 무너졌잖아요. 그건 옛날이고, 네, 그건 뭐 그거부터는 안 옛날이죠. 그럴 것 같았어요. 예. 뭐 그전에도 그, 그 사람들은 산풍 지은 사람들은 좀 워낙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었고 예. 그렇게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엉터리로 짓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음. 잘 지는가 봐요. 예, 왜냐하면 그 요즘에는 뭐, 차이는 우리 그 나라에는 기독교 인구가 많고, 점점, 예, 예, 그 나라에는 그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음, 사람들이 정직해야 되는데, 예, 이게 좋은 종교를 가진 나라는 발전도 빠르고 건실하게 발전이 돼가고 있고. 예. 노동자들 또는 일하는 사람들이 정직해야 되는데, 그, 어디냐, 그, 토요타나, 토요타? 예, 일본에서 토요타 이 자동차, 이게 뭘 새로 만들면은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제대로 예. 작용할지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요새 자꾸 여러 나라에서 그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자꾸 데이터를 조작한대요. 그러니까 아, 테스트를 그렇더라고요. 예. 안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테스트를. 어. 아, 그래서 토요타 전기 자동차를 2,000대를 작년에 팔았는데 음. 바퀴가 막 운전하다가 빠져가지고 너무 웃기는 현상이 그 일어났어. 2,000대를 아, 토요타에서 아, 다시 돈을 주고 다시 사들였대요. 망하겠으니까. 저한테 망하게 생겼으니까. 하다가 사람이 죽으면 큰일 그렇죠. 나니까. 너무 웃기는 것 같아요. 저희는 아직까지 중국이라는 나라와 일본이라는 나라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이. 예, 예, 그렇죠. 나는 중국 사실, 하면 공자는 오자로 생각해서 아주 좋게 생각했거든요. 아, 근데 네, 공자노자는, 중국에 공자노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진 지가 오래됐죠. 아주 좋게 속이는 생각했고, 경향이 예, 예. 일본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은 뭐 중국은 뭐 말할 게 없죠.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사방에 일본하고도 비교가 안 되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거의 안 보일 정도인데 미국에도 록히드 마틴에서 무슨 이 방산 제품 같은 거 만드는데 예. 거기도 또 조작을 한다 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어, 야, 돈은 비싸게 받아 중국은 먹으면서 중국은 문화 대혁명인가 그걸 거치면서
정말 수천 년 동안 자기들이 갖고 오던 자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공자, 아, 노자 뭐 네, 얼마나 우수한 학자들이나 뭐 이런 그렇죠. 전통이 있었겠어요. 그거를 싹 없애버렸으니까 없애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 옛날에 그 망하는 거는 하루아침에. 진시황이 예. 군사경유 하듯이 그런 식으로 싹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공자를 갖다가 한국에 와서 배워갖고 와요, 그 사람들이. 아, 아, 그렇죠. 근데 그래요. 자기들 전 세계 공자학당을 세우고 하는데 뭐 공산주의 이론만 공부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공자를 공부하려니까 그게 그렇죠. 됩니까? 그게 안 되지. 세대가 바뀌면 예, 다 잃어버리게 되는데. 예. 근데 그렇게 못했던 그 사람은 되게 무지한 사람이었는가 봐요. 그 문화를 모태똥 자신은 대단한 학자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교묘하게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그 음, 인민들을 이용한 거죠. 음, 수천만 명을 굶어 죽이고 그 예, 책임을 자기가 면하려고 그러니까 국민들을 갖다가 예, 무지몽매하게 이렇게 만든 거죠. 지금 뭐 시진핑이가 하고 있는 저 20대 애들 완전히 홍위병 같이 만들고 있잖아요. 중국의 음, 시진핑이가. 아, 그 인데, 독재자들은 다 그런 식으로 예, 다 상징을 조작하고 예, 그리고 또 이 젊은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자기 입지를 굳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오케이. 그분들은 그 영적인 면에서는 후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중, 이제 그 발전하는, 중국은 제가 볼 때는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은 저런 식으로 가지고는 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미국이요? 아니, 중국이요, 중국. 중국이요? 예. 아, 그리고 같은 나라, 더구나 이게 미국이 보통 나라입니까? 미국과 붙었으니까 이게 미국이 반드시 주저앉히겠죠, 중국은. 아, 음, 그렇군요. 여기 미국 정부가 농부들한테 보조금 주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한 지난 몇십 년 동안에 2만 명 정도가 보조금을 많이 받은 사람들 경우를 어, 따져보니까 90 몇만 불 매년 매년? 거의 100만 불을 2만 명이 매년 거의 100만 불을 받는데요. 그러면, 정부 보조금이. 그러면 자연재해가 있어도 끄떡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보조를 이렇게 받으면. 농사들은 되게 자연재해 때문에 망하고, 보조금을 준다는 게 무슨 누가 가난하다고 그러면은 망하는 거예요. 먹을 거를 좀 몰라도 미국의 그 farm subsidy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farm price 농산물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네, 불안하니까 로비하는 사람들을 시켜서 어, 매년 농부들한테 농산물 가격 네. 지지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 농부들한테 돈을 주는데 가난한 농부는 거의 받는 게 없고 부자 농부들이 매년 1년에 95만 불, 거의 100만 불을 네. 받는데요. 2만 명이. 그래서 그럼, 1년에 작년에 2021년에 농부한테 보조금 준 게 28 빌리언 달러라고 그러는데 한국에는 더 많대요. 조그만 뭐가, 나라가 농부들이 받는 보조금이? 미국 농부가 받는 부당한 보조금보다 한국은 음. 더 높대요. 아, 그래요? 한국도 그러니까 저 자세히 모르겠지만 한국도 농촌에 그런 예, 식으로 이게 좀 그 정부 보조금을 빼가는 어떤 그런 사례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들어보면은. 이게 그것도 도덕적인 해인데, 어떤 좋은 의도도,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했을 거 아니에요. 너무 그렇죠. 지켜야 된다 예. 네, 이래가지고 농부들 네, 보조금을 줘야 된다. 그런데 조그마한 나라가 네.
미국보다 더 많이 더 받아요. 많이 받는데. 그럼 농사 지으면 좋겠네요. 한국에 가서. 전 선생님, 지금은 어떨까요? 못 모르겠어요. 들어봤는데 저는. 한국에 농부가 그렇게 부자가 있나요? 그렇죠. 한국에 네. 맛있는 딸기, 쌀농사 뭐 이런 거 하는 예, 사람들이겠죠. 여러 가지 그런 게 보조금을 받아서 이렇게 잘하는 과일 건가? 생산하는 사람들은 뭐 네, 잘 하니까 괜찮은데, 쌀농사. 쌀농사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쌀은 이제 저희가 이제 주식이니까 네, 그게 이제 그 일정 수준은 자급자족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전적으로 이제 해외에 의존하면은 갑자기 이제 뭐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뭐 예,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음, 만약에 수입을 못 해볼 상황이 되면은 굉장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네. 그래요. 먹는 거라든가 에너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일정 경제학 면적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보조금을 좀 줄 거예요, 아마. 네, 아, 예, 비싸게 좀 사주고 또 한 사람들은. 이게 처음에 만든 좋은 의도대로 잘 나가면 네, 좋은데, 그걸 이용해가지고는 잘못돼 나가니까 문제입니다. 네. 어디를 읽고 있었죠? 여기 이제 예수님 편으로 넘어가야 될 것 어, 같아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편이 어디, 예수님 편? 이주연 편? 4장에 5장 할 차례예요. 뭐죠? 네. 여기 몇 편? 5장 121편. 120장? 121편의 5장이요. 5장. 121편에 네, 5장. 5장. 예수님 편은 항상 공부하면 영감을 많이 얻게 되지요. 예, 예, 네. 전 선생님 읽어 주시겠어요? 예, 예. 이방인의 종교. 이전의 시대 전체를 통해서 종교는 주로 부족이나 국가의 일이었고, 흔히 개인이 아랑곳할 문제가 아니었다. 신들은 개인이 아니라 부족이나 민족을 상대하였다. 그러나 종교 체계는 보통 사람이 개인으로서 가진 영적 열망을 거의 채워주지 못했다. 예수의 시절에 서양의 종교는 다음과 같았다. 1. 이교도의 종파. 이 종파들은 헬라인과 라틴족의 신화, 애국심, 그리고 전통의 조합이었다. 2. 황제 숭배. 유대인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국가의 상징으로서 이렇게 사람을 신격화하는 것을 몹시 붕괴하였고, 이러한 신격화는 이 두 종파의 교회가 로마 정부의 모진 핍박을 받게 만드는 직접 원인이었다. 끝까지 읽을까요? 예, 예. 3. 점성술. 바빌론의 이 사이비 과학은 그리스와 로마 제국의 두루 종교로 발전되었다. 20세기에도 사람은 이 미신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4. 신비종파. 그토록 영적으로 갈급한 세계에 신비종파들의 홍수가 밀려 들어왔는데 레반트에서 온 새롭고 이상한 종교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이들에게 개인의 구원을 약속했다. 이 종교들은 급속히 그리스 로마 세계의 하류 계급이 받아들인 신앙이 되었다. 이 종교들은 훨씬 우수한 기독교의 가르침이 급속히 퍼지도록 길을 예비하는 데 많이 이바지하였다. 지적인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신학, 그리고 그 시절에 무지하지만 영적으로 갈급한 서민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엄청난 제안과 관련하여 기독교의 가르침은 신에 관하여 탁월한 개념을 제시했다. 네, 끝까지.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올라가 봅시다. 네. 어떻게 시작했어요? 이교도, 이교도에 예, 헬라 사람이라는 거는 저 그리스 사람을 얘기해요. 로마 사람을, 이태리 사람을 라틴족이라고 부르고, 레반트가 뭐예요? 레반트는 어디를 얘기해요? 레반트는 이게 이스라엘 북쪽에 페니키아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에요. 더 깊이 바른 쪽으로 동쪽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아시리아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어, 거기를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차지하고 있죠. 조르단, 레바논, 레바논, 레바논 지역하고 남쪽에 팔레스타인 지역, 그다음에 이집트도 카이로 근방 뭐 거기까지 레반트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 지도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냥 얘기해가지고는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레반트, 한번 찾아봅시다. 예, 페니키아니, 아시리, 레바논. 음, 아, 여기 보입니까? 여기가 아나톨리아. 이게 아나톨리아가 그리스 말로 이게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보면 동쪽이라 그런 얘기죠. 여기가 지금 터키가 차지하고 있는데, 아, 여기가 홍해고, 이게 빨간 거, 크레스, 빨간 거. 초생달 모양의 지역. 여기는 메디트레니언 지중해고, 아, 아, 여기가, 여기가 이집트고,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 해안을 따라서 끝까지 터키까지 가요. 아나톨리아가 터키라 그랬죠? 예. 여기가 레반트 지역이에요. 레반트? 예. 어디, 빨간 거 전부 여기 지금 다? 빨간 거. 전부가가 예. 레반트네. 예.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 주변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이스라엘 위쪽은 레바논이고, 네.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이집트까지 이르는 지역. 그러니까 여기 텔아비브가 해안에 있는데, 텔아비브에서 버스를 타고 한 12시간쯤 가면 카이로가 나와요. 텔아비브가 이스라엘 수도예요, 지금? 텔아비브. 텔아비브가 이스라엘 수도일 거예요. 네. 거기 근데 요 중간에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 US 엠버시를 텔아비브에 있던 거를 음, 예루살렘으로 옮겼죠. 예. 예. 이 기독교인들은 좋아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죠. 유대인들이. 예. 거기 뭐 인구도 옛날에 내가 갔을 때는 인구가 600만이었는데 지금 700만이 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새로 돌아온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자꾸 숫자가 많아지는데 이 사람들 사고방식이 공산당하고 비슷한가 봐요. 아, 러시아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네.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정착한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자꾸 쫓아내려고 그래요. 아니 떠난대. 누가? 원래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공산주의 초기에 아, 고향에 가서 나라를 재건하자 예, 이렇게 일찍 온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떠난다 그래서 식상해가지고 떠난대요. 그 사람들을 예, 그렇구나. 근데 내가 이스라엘에서 그 리서치하는 그랜트를 받아가지고 갔을 때는 매일같이 이민들이 오는데 얼만큼 오느냐 매일같이 오는 사람들 가지고
오케스트라를 조직할 수 있대요. 매일 하나씩. 아, 그 조그만 나라인데 어, 그 정도면 숫자가 많이 들어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거리에 나가면은 당장 포장마차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어, 사는 거에. 뭐를 먹을 걸 샌드위치 이런 거 팔고 그러더라고. 아, 근데 내가 물어보니까 러시아 말을 하고 그래. 금방 들어온 음, 사람들이 그렇군. 음. 그 사람들 다 유대인들인가요?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 유대인들이죠. 아, 이 러시아에 살던 유대인들 뭐 네, 이런 그러니까 사람들. 러시아에 공산주의 유대인들이 많이 사상을 갖고 살았고, 있는. 그리고 내가 월드뱅크를 위해서 일했을 때 90년대 초에 그랬는데, 거기 벨라루시아하고 우크레인 가니까 2차 대전 때 유태인들 많이 학살했다 그래요. 동조해가지고, 나치에 동조해가지고 유태인들을 많이 죽였고, 유태인들을 싫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음. 참 자세히 뒤다보지는 않았는데 슬픈 하여튼 역사예요. 시국에서. 그러니까 잘 못 살고 그러면 전부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 세상에서. 그래도 그러니까 그분들이 본국으로 자꾸 들어오는 거군요. 그렇지. 고향으로. 초대접받지 않고 자기 나라를 음, 세울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많이 와는데 그래서 어, 2차 대전 직후에 온 사람들이 나라를 다시 일으켰는데 새로 오는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럴 그래서 수 있죠. 다시 떠난다고 그러더라고. 많이 떠난다고 그러더라고. 시켜야지 떠나면 되나요? 싸우기 아, 귀찮아서 입이 음. 아파서. 그럼 이스라엘이 공산주의가 될 수도 있나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네타냐후 음, 프라임 미니스터가 네타냐후 오랫동안 하고 있다가 밀려 얼마 전에 밀려났거든요. 근데 다시 지금 수상이 되는데 어, 무슨 정책을 쓰려고 그러는지 하여튼 사람들이 네타냐후를 지금 다시 또 음, 몰아내려고 야후를 몰아내려고 네타냐후 다시 몰아내려고 왜 그런대요. 그러죠? I don't know. 후에 밀려온 공산주의 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공산주의, 네타냐후를 몰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I think so. 아,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문제가 있다는 거는 감을 잡았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지, 뭐가 불만인지는 아직 참 내가 자세히 남의 나라 사정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아니, 성서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산주의일 수가 있죠? 그건 될 설미 수가 없잖아요. 내 제 친구, 공산주의자들은 전부 다 유물론자들인데, 예, 내 친구한테 그게, 예, 엘리 파이나만 엘리 파이너만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예. 몇 퍼센트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니까 한 10%가량 믿는데. 네. 아, 그럼 그래요? 나머지는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전통이라서 뭐, 한국 사람들이 뭐, 동지되면 팥죽 먹고 이러는 거나 예, 마찬가지로, 예. 어, 아, 제사를 예, 지내고 절차를 지키고, 그거는 하는데, 예, 하나님을 믿느냐? No. 예. 그리고 우리가 600만 명이 다카오 뭐 아우슈비츠에서 죽을 때 하나님 뭐 했느냐? 그거 그런 하나님 못 굉장히 믿겠다. 하나님을 원망을 많이 해요. 많이 원망해요. 예. 근데 전 선생님이 말하는 그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는 구약을 구약을 믿으니까, 믿는 예, 거예요. 네. 전혀 그러니까 다르죠. 유대교가 구약이잖아요. 예, 예, 유대교의 성서는 구약 아니에요. 예, 예, 그래요. 기독교는 뭐 구약 플러스 신약이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을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자가 될 수가 없죠. 글쎄요. 사유주의, 그건 유물론인데 예, 그 공산주의에는 신이라는 게 없잖아요. 예, 신이라는 개념 그래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먹고 살다 보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어디죠? 계속 읽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그래서 비밀정보에 그 위에 것도 안 읽은 것 같은데? 그럼 그, 읽읍시다. 7절 읽어봐. 읽으시면 돼요. 7절 읽으면 되나요? 7절에, 네. 예. 예, 7. 신비 종교들은 민족 신학의 종말을 가져왔고 개인을 상대하는 수많은 종파를 탄생하게 하였다. 수가 많았어도 신비교는 모두 다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1. 어떤 신화 같은 전설, 즉 신비. 여기에서 이 이름이 유래한다. 미트라교의 가르침이 보여주다시피 대체로 이 신비는 어떤 신의 일생, 죽음, 부활 이야기와 상관이 있었다. 이 미트라교는 한동안 바울이 세운 팽창하는 기독교와 같은 시대에 존재했고 함께 자리를 다투었다. 이 신비교들은 민족 종교가 아니고 종족을 초월하였다. 개인적이고 친교하는 종파였고 그 결과로 종교적 침묵 사회와 수많은 종파 사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3. 이들의 예배는 정교한 입회 예식 그리고 예배드릴 인상적인 성찬식의 특징을 가졌다. 이들의 비밀의식과 예식은 때때로 틱스럽고 매섭고운 것이었다. 4. 그러나 예식의 성질이나 지나친 정도와 상관없이 이 신비교도들은 변화없이 신도들에게 구원, 악에서 벗어나고 사후에 살아남고 슬픔과 노예 제도가 있는 이 세상을 넘어서 행복한 나라에서 오래오래 살 것을 약속했다. 예, 이 신비교들은, 신학 이론은 별 볼 거 없고, 무슨, 신이, 태어났다가, 무슨, 누구하고 싸워서 눈을 잃어버리고, 신비 종교 그런 거라고 그런 그랬죠. 스토리가 신비 종교. 있으니까, 기독교의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고 이거는 고고한 신학 이론인데 그거하고 비교해서 신비교들은 이론이 별 볼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리스인의 철학은 고고한 철학은 얘기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했고 어, 신비교들은 그래도 개인에게 뭔가 구원해준다, 위로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매력을 가졌다 그 그리고 얘기예요. 내세에 대한 예. 영원히 사는 어, 행복한 나라. 제사를 열심히 지내고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남아서 예,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영원히 산다. 그게 기독교하고 같잖아요. 그거는 같아요. 예. 어, 근데 좀 그 예식이 블러디해요. 음, 영화 롬이라는 그 예. 영화가 시리즈로 아마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예식 치르는 게 나와요. 신비교 종파 예식 치르는 게 네. 나와요. 이렇게 이게 위층에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목을 따가지고 막 이렇게 피를 쏟아요. 그러면 밑에 층에 지하에 어, 로마 사람들이 가서 막 그 피를 막 받아. 머리에 그냥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예식을 치렀으니까 이제 구원을 받는다. 아, 참. 죄값을 물었다. 예. 나는 구원을 받는다. 아, 그래서 여기 예식이, 이 비밀 의식이 스럽고 끔찍스럽고, 매스꺼운. 이렇게 옆에서 보면, 현대 사람이 보면 좀 구역질 나고, 그 롬이라는 걸 우리가 테이프 갖고 있어요. 블루레이. 블루레이 갖고 있어요. 네, 네, 그래요. 그거 다음에 한국 갈 때 가져갈까요? 아니, 한국에도 물론 있죠. 있어요. 네, 아, 저희들이 넷플릭스에 있는 것 같던데요. 네, 그렇죠? 네, 넷플릭스에 예, 네. 저희들이 한번 보려고 하면은 뭐 얼마든지 보죠. 예. 네,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보면 재밌을 겁니다. 예. 네. 그러다가, 개인적인, 구원을 준다. 음.
그 말에 혹해가지고 여기에 예. 끌려갔다가 기독교가 전파되니까 기독교 비교해 보니까 신학 이론이 beautiful 비슷한 게 아니라 beautiful하다고 어느 게? 신학 이론이 기독교 기독교 신학 신학 이론이. 간단하고 어 그러니까 이 신비교하고 비교가 안 되죠. 뭐 누나를 잃어버렸는데 무슨 뭐 침을 뱉고 어쩌고 뭐 예, 뭐 원시적인. 지리멸렬한 스토리가 있다고. 거기에는 어, 신비교회는 그리고 세례를 주는 거 같은 것이 물로 아, 세례를 예, 주고 물론 세례 받고 뭐 그런 게 그런 게 비슷한 게 비슷한 점이 많았어요. 좀 있긴 있어요. 참. 옛날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좀 좋은 종교, 또 유라시아 책, 우리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살았는지 참 예, 오케이. 사는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과 신비교를 혼동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 이런 신비교들이 유행한 것은 사람이 사후에 살아남기를 추구했다는 것을 보이며 따라서 개인을 상대하는 종교와 개인의 올바름을 진정하게 갈망하고 목마르게 찾았음을 보여준다. 신비교들은 이런 소망을 적절히 채워주지 못했지만 후일에 예수가 나타나는 것을 위하여 길을 예비했고 이 예수는 참으로 이 세상에 생명과 빵과 생명의 물을 가져왔다. 사람들이 상급의 신비 종교에 널리 집착한 것을 이용하려고 개종할 가망성이 있는 큰 집단의 사람들이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려고 바울은 예수의 가르침을 얼마큼 고쳤다.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을 바울이 절충한 것조차 기독교 최선의 신비 종파들보다 다음 이유로 더 우수하다. 예,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바울이 예수의 가르침을 얼만큼 고쳤다. 예, 그럼 뭘 고친 것 같아요? 예? 뭘 고쳤는 것 같으냐고요? 예, 그래서 바울이 고친 것은 음, 여자를 무시하는 거. 여자를 무시한, 예, 예, 그거는 그게 제일 사실이에요. 예. 인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고친 것이 이 신비교에 있는 공통점이 있는 것을로 바꾼 것 같아요. 세례를 주고 그런 거는 같은 비슷한 거잖아요. 그리고 뭘 고쳤을까, 나 바울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런 말 예수님 한 적 없어요. 그렇지. 사람이 그렇죠. 결혼하지 말고 말고 혼자 지내. 나처럼 그, 혼자 지내라. 그 어느 목사님은 그러잖아요. 바울이 이때 좀 망령이 들은 것 같다고 그 말을 할 때 예. 굉장히 비판을 해요. 기독교 신자들이. 아니, 바울은 예수님하고 뭐 같이 지내본 적이 없으니까 예, 그렇죠? 예, 지 생각대로 한 거죠. 제 생각대로. 그렇죠. 예. 이 사람은 무슨 뭐더라도 철저하게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어, 그런 종파였어요, 원래가. 그래서 원래 카톨릭 신부는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중세에 들어서면서 신부들한테 셀리버시 혼자 지내라고 강요를 그래서 했는데 신부님들이 억울하게 사시는군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아, 신부제도는 원래 예수님이나 누가 뭐 이야기했던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신부제도는. 근데 그 언제부터 그렇게 신부제도가 생겨났죠? 중세 때일 거예요. 예. 음. 그 공식적으로 기독교의 그 일대 교황은 바오로 아니에요? 일대 교황은 베드로죠. 아, 베드로. 베드로, 네. 예, 아니, 베드로고, 베드로는 살아있을 때 자기가 그런 위치라는 거는 모르고 죽었고 나중에 예, 옛 사람들이 예. 예. 베드로가 그러니까 일대 이제 교황이다 이렇게 일대 교황이다 이렇게 예, 한 거죠. 이대 교황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그게, 얘기를 하면은
베드로가 창피하게 쪽팔린다고 그랬을 아, 거예요. 그랬을 거야. 예, 내가 뭘 이랬을 것 같아. 예. 그렇게까지는. 잘도 노네 그러고. 네, 그치. 바울이 참 예수님하고 이렇게 같이 좀 지내는 시간이 한 6개월이라도 겹치고 이렇게 있었다면은 지금의 기독교가 많이 바뀌었을 텐데 말이죠. 음, 그랬을 텐데. 예.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1. 바울은 도덕의 회복, 즉 윤리적 구원을 가르쳤다. 기독교는 새로운 삶을 향하게 하고 새로운 이상을 선포했다. 바울은 요술의식과 예식의 마술적 요소를 버렸다. 2. 기독교는 인간의 문제에서 궁극의 답을 얻으려고 애쓰는 종교를 제시했는데 이는 이 종교가 슬픔 그리고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구원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약속했고 이에는 영원히 살아남는 올바른 인품의 부여가 뒤따랐다. 3. 신비교는 신화의 기초를 두고 세워졌다. 바울이 전파한 바와 같이 기독교는 인류에게 미가엘,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의 기초를 두었다. 질문 있습니까? 신비교는 무슨 역사적인 사실이 없죠. 신화, 어떻게 실수해서 뭐 눈을 잃어버렸다, 뭐가 잘못돼서 죽었다가 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어, 뭐 어쩌고, 뭐 그런 얘기, 비슷한 게 있죠.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합쳐진 이트라 종교인들을 기독교로 네, 접수했죠. 그래서 신비교하고 미트라교하고 기독교하고 이제 서로 자꾸 다투고 그러니까, 야, 이게 그놈이다. 그냥 우리 같이 모이자. 네, 우리 세례도 같이 주고, 네, 어, 같은 건물 쓰고, 네. 그리고 그래서 예. 합치자. 그런데 기독교는 여자를 네, 차별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신도가 확 늘어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가보세요. 70%가 여자죠. 특히 캐톨릭 거기에 부흥회하는 거 보니까 남자는 거의 없더라고요. 이주영 선생님. 아무래 콩나물 하나씩. 전부 아니요, 생각보다 남자 많아요. 생각보다 네. 이 부흥회 가는 거는 남자들은 일을 하기 때문에 못 가고 부인들만 가서 그런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가톨릭은 부흥회라고 하는 게 없는데. 아, 부흥회라 그러지 않고 이분이 이제 특별히 그 특별 설교를 강연을 강연이겠지. 했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요새 많이 예, 올라와요. 그건 참 재밌어요. 유머러스하고 그래서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분 말씀하시는 거. 아니, 방금 전에 전 선생님이 2대 교황이 누구일까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게 찾아봤는데. 예, 그래서 아니요, 누구예요? 저는 그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하고 사실 그 사이는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떠한 예. 근거로다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후계자로 인정을 하면서 2대 3대 이렇게 딱 나오네요. 아, 뭐라고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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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이름이 그냥 쭉 적혀 있긴 있다고, 어디에. 그렇죠. 예, 예. 근데 딴 분들은 바울과 그거를 어떤 근거로다가 이렇게 후계자로 인정을 했는지 그 가톨릭 모르겠네요. 교회에서 그, 정했겠죠. 글쎄 말이야. 자기들이 그게 이제 계보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냥 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예, 이게 그 니케아 종교회의 이전에는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전에는 그 기독교가 탄압을 받는 입장이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제대로 그게 기독교의 그 법통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내려오지 않았을 텐데 그 뭐 기독교가 그거 잘하잖아요. 족보 따기 아담의 이브까지 연결시키고 이 족보 따기 하듯이 개통 세우는 건 기독교 애들이 선수니까 아마 좀
자기들 그 나름의 어떤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부터 이렇게 2대 3대 이렇게 자기들 임의로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그게 사도 그 바울이 예. 교황이 됐을까요? 바울이? 어, 글쎄, 제일 유명한 사람. 사도 바울은 안 됐을 것 같은데. 이미 죽었잖아요. 예, 예. 아, 바울, 바울하고 아, 그 베드로하고 똑같이 동시에 경제, 죽었어요. 이종 선생님 그 2대 3대 사도 바울 이름이 들어가서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예. 없죠? 예. 예. 경쟁하는 그룹이었기 예. 때문에 예, 예. 양파가 이거는 뭐 어디 정확하게 적혀 있지는 않은데 어, 서기 30년서부터 내 짐작에 한 67년에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 마메르틴 감옥에서 죽었거든요. 음,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목을 댕강 자르는 그렇죠. 대우를 명예스럽게 예. 받았다 그러고 베드로는 로마 시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근데 바울이 여자를 무시한 거는 원래가 청교도였었어요. 바울이 청교도는 그런 거. 영계 바울이 아, 그런가? 음, 아, 이 바울이 정말 뭐 금욕주의자라고 하지 않았나요? 예, 금욕주의자. 금욕주의자 맞아요. 그게 예. 생각이 안 나가지고는 예. 금욕주의자라서 여자를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 아, 여자 그래요? 없이 사람이 태어나나요? 자기도 엄마한테서 태어났는데. 그렇죠. 예. 예수님은 완전한 남녀 평등이었는데 예수님의 교리가 어떻게 보면은 가르침이 왜곡이 됐네요. 바울을 통해서. 예, 금욕주의자가 생각이 안 예. 나요. 이 사람은 저기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이방인 사이에서 도덕은 반드시 철학이나 종교와 관련되지 않았다. 팔레스타인 바깥에서는 종교의 사제가 도덕적 생활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사람들의 머리에 반드시 떠오르지는 않았다. 유대인의 종교, 다음에 예수의 가르침, 그리고 그 뒤에 발전하는 바울판의 기독교는 한 손에 도덕을, 다른 손에는 윤리를 쥐고서 신자들이 이 두 가지에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최초로 주장한 유럽의 종교였다. 겉으로 어설픈 철학 체계의 영향을 받고 그렇게 복잡한 종교의 종파들 때문에 갈피를 못 잡는 그런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는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났다. 나중에 그는 개인적 종교, 즉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르치는 복음을 바로 이 세대에게 전해 주었다. 우리 음, 여기 그래서 신학 이론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신비교하고 마을 음, 하나 기독교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음, 그러니까 맨날 그 초대받고 로마 사회 하층 계급에서 살던 하층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를 많이 얻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울판의 기독교는 한 손에 도덕을 다른 손에 윤리를 쥐고서 신자들 유럽 종교에 있다. 음, 바울판의 기독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야 된다. 도덕은 뭐 윤리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때 꼬집어서 설명을 하려면, 도덕은 interpersonal relation, 아, 퍼스널한 거면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행동 거지를 해야 되는가, 그게 도덕이고, 윤리는 어, 남, 남의 부인을 건드리면 그거는 부도덕이다, 불륜이다, 어, 부도덕이다, 라고 보고, 어, 윤리는 베이비 푸드를 만드는데 뭐 석회를 집어넣어서 예, 먹으면 뭐 아이가 죽게 만들고 그거는 사회에 대한 범죄죠. 예. 예, 그거는 윤리적인 비즈니스가 아니다. 예. 그렇군요.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도 대체적으로 예, 구분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 가르칠 때는 이게 없었어요. 그 뒤에 발전하는 바울판의 기독교. 이게 윤리나 도덕을 꼭 집어서 얘기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행동 거지를 바르게 하세요. 뭘 그 영적인 건, 일일이 뭐를 지켜라, 11조를 내라, 무슨 예, 남의 걸 훔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설명하는 게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적인 거를 주로 가르쳤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행동 거지를 똑똑히 예, 하세요. 그런 뜻이라고. 여기선 도덕과 윤리를 좀 강조했는 모양이죠. 예, 바울은 그런 예. 거를 근데 그 속에 이제 잘못해가지고는 여자를 무시하고 문제가 있었지. 그거는 자기가 나쁘다고 생각을 미처 못한 것 같아요. 그게 이 사람이 금욕주의자라서 자기가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인류가 멸망할 뻔했어요. 전부 다 금욕주의자 되면. 예. 아니 뭐 예수님과 같이 안 있다 보니까 예, 그 구약적인 사고가 좀 들어가서 있었겠죠. 뭐 예, 남자의 그래요. 갈비뼈에서 뽑아갖고 여자를 만들고 이런 약간 좀 엉터리 같은 예. 예. 남자 그런 위주의 남성이 종교가 이제 됐어요. 여자를 예. 사람으로 안 쳤네요. 예. 아마 바울에는 형제가, 자매가 없었던가 봐요. 여자 형제가.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뭐 형제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죠. 혼자서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건가? 예, 그럴 수가 있는지. 예, 율법을 잘 알고 그래서 예. 어, 율법은 굉장히 주로 남자의,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 아, 같아요. 사람이. 음, 그래도 바울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독교도 알게 되고, 그렇죠. 기독교의 유란시아 책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예. 예, 원래 기독교 없이는 우리가 유란시아 책을 이해하기가 힘들 텐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기독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 토양이 되어준 거죠. 그렇죠. 오케이. 예. 질문 있습니까? 하나만 더 읽을까요? 아니, 이거 시간이 다 된 것 요만큼 같아서. 금방에 아니, 시간이 다 됐네. 시간이 다 너무 됐어요. 느리게 가는 것 같아요. 아니요, 오늘 그래도 많이 나갔어요. 오늘 재밌었죠? 예, 예. 좀 더 빼먹은 거 있으면 내가 이 바울이 금욕주의자라는 게 생각이 안 신비교가 나가지고. 무마에 가보니까 그 미트라 신전이 있는데, 예, 어, 지하에, 지하에 이런 예, 신주 모시듯이 이런 파운틴 같은 게 있고, 그렇게 지하 건물에서 사람들이 초기에 예, 신비교 또 기독교도 그렇게 음, 예,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상당수가 양쪽 다 다니고 그러다가 보니까 예. 이거 그러지 말고 한 대 합치자. 예, 서서히 이런 발전이 생긴 거예요. 널찍하고 천정도 높이가 꽤 높아요. 지한데도 그쵸?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배 보고 그랬던 거 같아요. 근데 바닥이 시멘트나 뭐 이렇게 모자이크 이런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거 깔려 있지 않았잖아요. 그냥 흙 위에 돌 저는, 같은 거 예, 저는 그렇게 깔려 이상을 있고. 받았어요. 꾸며 있지 않았어요. 그냥 지하실에. 어둡고 침침하고. 예, 촛불을 켜놓고 있었고. 예, 그 당시도 아마 햇빛이 자연스럽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예, 거기다 촛불 같은 거, 올리브 램프 이런 거 예. 켰겠죠. 이 종교적인 어떤 상징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지하실이었어요. 음, 그 지금도 지하 성전을 좀 만드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어디, 명동 성당에도 지하 성전이 따로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그 음, 전통 따라서 아마 그렇게 만든 그것도 거죠. 그렇고 박해 같은 게 있었잖아요. 가톨릭. 그러니까 지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숨으려면.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그 캐톨릭, 전통을 빌려다가 네, 한국에도 그런가 아, 봐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고서는 지하에도 그러니까 보통 성당이나 이런 교회가 그 예배 보는 곳이 큰 게 하나 있고 거기는 뭐 오케스트라든지 아니면 예, 합창단이든지 이렇게 앉아 있고 신부나 목사가 얘기하는 단상은 이렇게 아주 높이 올려놓고 신도들은 밑바닥에 바닥에. 저기 의자 이런 거 놓고 앉아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채플이라고 작은 모임이 있을 때 뭐 누구 세례를 준다든가 채플이 있고 그래서 어, 이태리 말에 아카펠로 카펠로? 아카펠로가 at chapel이란 뜻이라고 그러니까 반주가 없다고 피아노나 뭐 오르겐이나 이런 반주가 없이 합창하는 사람 몇 사람이 노래하는 거를 아카펠로라고 그래요. 반주 카펠로. 없이 뭐 너댓 명이 화음을 음, 뭐 네. 맞춰서 노래를 한다든가 이렇게 네, 조그만, 그런 식으로 채플이 있어서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뭐 세례를 준다든가 이런 형식을 갖추곤 했지만 그 베드로 성당에 가봐도 이런 아카펠로가 여러 군데 있었죠. 채플이 여러 군데 그 큰 건물 어, 안에 그 밑에. 큰 건물 안에 뭐 그림 페인팅이 여러 개 있죠. 그래서 뭐 자기는 한 곳에 가서 예, 촛불 켜놓고 예, 뭘 기도하고 뭐 예.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거기 채플마다 가서 우리 동네 분이 다리를 다쳐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이 생각납니다. 베드로 촛불도 성당에 많이 가서. 이제 예, 켜놓고 예, 아무튼 8시가 됐습니다. 예,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음, 예, 아무튼 예, 질문도 질문이지만 얼굴을 대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요. 오케이. 예. 일주일에 이거 만나는 것 때문에 항상 토요일과 일요일이 기대가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